안녕하세요. 제가 수학자라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라는 책을 쓴 지도 5년 정도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제 책을 읽거나 혹은 제 영상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수학 지도를 하신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죠. 세월이 흘러서 그 자녀들이 대부분 중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강조한 공부법대로 그렇게 수학 공부를 해서 많은 효과를 봤다라는 저보다 제 책에 있는 내용대로 더 완벽하게 하셔서 제가 생각했던 효과보다도 훨씬 좋은 효과를 얻으신 학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제 예전 영상들을 보면 제가 자녀들이나 혹은 학생들을 가르친 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제 자녀들이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이때부터 소위 아빠표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지도하는 영상들을 올리곤 했습니다. 지금 그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이 되죠. 초등학교 때 제가 진행했던 방식대로 했을 때 이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과 책에서 강조한 수학 공부법은 첫 번째가 개념 독학, 두 번째가 심화 도전, 세 번째가 자기 주도적인 학습,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개념 독학의 효과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 보통 학생들을 가르치면 고등 과정이 들어가면 속도가 매우 느려지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2 과정인 수원, 수투, 지금은 뭐 대수, 미적, 원이라고 하죠. 자, 이런 과목을 들어가면 속도가 훨씬 더 느려져서 아예 현행 진도조차 못 따라잡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자, 이런 학생들이 꼭 수학을 못했던 학생들이 아니라 중학교 때는 나름 95점, 100점을 맞던 학생들조차도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개념 이해력이 부족한 거죠. 개념이 많아지고 어려워지는데 아이들은 개념을 이해하고 그거를 저장하면서 공부하는 연습들이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개념을 배우게 되면 또 잊어먹고 잊어먹으면 문제를 못 푸는 거죠. 혼자서 복습을 해나가면 좋은데 텍스트를 보고 복습할 능력이 없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학원을 다녀도 진도가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외를 붙여서 계속 아이들이 모를 때마다 설명하게 혹은 질문을 받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개념 독학을 하고 그리고 중학교 과정까지도 개념 독학으로 이렇게 끌고 오게 되면 고등 과정을 나갈 때 그런 문제점들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고1 과정을 나가든 고2 과정을 나가든 개념 교재를 나가는 속도는 중학교 교재를 나가는 속도랑 거의 비슷한 속도로 쭉쭉 진도를 나갑니다. 진도를 나가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포자가 될 염려도 없고 그리고 현행 속도를 못 따라잡을 염려도 없겠죠. 자, 이거는 뭐 독서도 많이 하고 언어 능력이 높아야지만 가능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셋째 자녀도 그렇고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어머님이 외국인이라 독서나 그런 활동들이 충분히 안 돼서 언어 능력이 떨어진 학생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학생들조차 초등부터 개념 독학 연습을 시켰고 중학교 과정까지 연습을 시켰더니 고등 과정을 나갈 때 굉장히 무난하고 편하게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고등 과정을 나갈 때는 개념 독학을 시키진 않죠. 좀 어렵기도 하고 개념 독학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개념 강의를 해주고 혹은 아이가 좀 쉬워서 여기는 혼자 읽어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단어만 개념 독학을 시키고 진도를 나가죠. 제 셋째 자녀 같은 경우도 책 읽기를 싫어해서 책을 안 읽어가지고 언어 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초등 최상위 풀릴 때도 문장제 문제가 나오면 잘 이해를 못했어요. 문제 자체를. 지금도 중학생인데도 국어나 사회 이런 과목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성적도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 수학 같은 경우는 혼자 개념 독학으로 하고 있고 굉장히 자신 있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수학 개념 독학은 꼭 책을 많이 읽고 언어 능력이 높아야지만 가능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 처음 수학을 할 때부터 연습을 시키면 아이들이 책을 안 읽고 언어 능력이 떨어져도 중등 과정까지는 무난하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제가 실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개념 독학은 언어 능력 혹은 뭐 독서를 많이 했냐 안 했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충분히 초등부터 연습을 시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초등부터 꼭 연습을 시켜야 되는 이유는 이런 습관을 들이지 않고 중학교에 온 학생들은 무조건 누군가 설명을 해줘야지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혼자 읽어보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못한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과정이 들어가면 속도가 매우 느려지고 고등과정을 어렵게 느끼면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제가 초등심화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제 예전 유튜브 영상을 보면 초등심화를 자녀들과 함께한 이런 영상들이 있고 제 셋째 자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최상위를 힘들게 꾸역꾸역 하다가 5학년 1학기 최상위에서 너무 시간이 오래 지체돼가지고 5학년 2학기하고 6학년 1학기는 최상위를 하지 못하고 제가 쓴 좀 얇은 심화 문제집 열려라 심화를 가지고 심화를 마무리했습니다. 6학년 2학기는 심화 안 하고 바로 중등 과정으로 들어갔죠. 제 첫째 자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그리고 둘째 자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최상위를 다 시켜 나갔죠. 이렇게 초등 심화를 연습을 시켜 나가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일단 중등 과정에서도 심화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가장 중요한 고등 과정에 들어가도 모의고사 4점짜리 중킬러 킬러 문제들 어려운 것들만 이렇게 풀려도 아이들이 잘 풀어 나갑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둘째 자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최상위 심화를 했고, 그 다음에 사고력 수학을 했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까지도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만 대략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홍공을 제가 시켜봤습니다. 꾸준히 제 로드맵대로 공부를 해온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니까 중등심화도 무난하게 했고, 고등심화도 무난하게 했고, 속도까지도 나는 상태죠. 제가 이 속도까지 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등이든 고등이든 이 심화까지 무난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빠른 속도로 문제 푸는 것까지 가능해야 고등학교 내신에서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어려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냐 없냐도 물론 중요한데 그 단계를 넘어서 그걸 빠른 속도로 풀어내야 내신에서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옵니다. 자, 그 밑에 그룹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는 풀 수는 있지만 빠른 속도로는 못 풀기 때문에 2등급, 3등급을 받는 거죠. 9등급제 기준으로요. 둘째 자녀 같은 경우는 공백기 없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렇게 쭉 공부를 해와서 이 속도까지도 완성이 되는 상태를 제가 만든 거죠. 첫째 자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수학을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그때 최상위 그리고 사고력 수학 이렇게 공부를 했죠. 자,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홍공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 공백기 동안 아이가 혼자서 좀 쉬운 것만 공부를 했죠. 그래서 좀 약간 너무 빨리 홍공을 시킨 거죠. 그 이후에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다시 저와 선행과 심화들을 연습을 하면서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공백기가 한 1년 6개월 정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 과정을 가서 웬만한 모의고사 중킬러 킬러 4점짜리 문제들을 다 풀어내고, 그리고 뭐 실력 정석이나 이런 심화 문제집까지 풀어내긴 하는데 속도가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의 공백 동안 충분히 많은 문제량들이 연습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를 보고 바로 연필이 가서 푸는 속도까지는 확보가 안 되죠. 자, 이 속도가 확보가 안 되면 보통 경쟁이 치열한 그런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성적이 1등급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물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00분 동안 30문제를 풀면 되니까 성적이 나오죠. 그러나 내신 같은 경우는 1등급을 받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자, 셋째 자녀 같은 경우 학습량이 제일 적었죠. 최상위 같은 경우도 5학년 1학기까지만 하고, 그다음 5학년 2학기하고 6학년 1학기는 얇은 열렬화 심화로 마무리했고 6학년 2학기 심화도 안 했죠. 누나들은 6학년 2학기 최상위까지 다 시켰거든요. 그리고 사고력 수학도 셋째 자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과정까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자, 누나들은 초등학교 5학년하고 6학년 과정까지 사고력 수학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과정을 갔을 때 센수학이나 일품 정도까지 무난하게 푸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학교 시험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점수가 나오니까 수학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쉬운 과목, 잘하는 과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듯 자녀들의 학습량과 어디까지 소화했느냐에 따라서 고등과정이나 혹은 중등과정이 갔을 때 수준 차이가 나긴 나죠. 그렇지만 어쨌든 힘들어도 심화를 했기 때문에 제 셋째 자녀도 수학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학은 쉬운 과목이다라는, 자기가 잘하는 과목이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초동시기 처음 수학을 할 때 개념 독학 그리고 좀 힘들어도 수학 심화들을 이렇게 연습을 시켜 나가면 중고등학생이 되면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 자신감도 갖지만 수학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만들어진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중학생들부터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초등학교 때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오랫동안 고민해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응용 문제만 나와도 못 풀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질문을 하면 그거를 설명을 해주면 그 풀이를 암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 응용 문제를 또 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는 문제를 보고 주어진 개념을 가지고 자기가 추론을 해서 풀어가는 능력인데,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아이들은 모르면 질문을 하고 설명을 해주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라는 그 풀이를 암기를 해서 그 다음 문제에 좀 적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말들이 항상 이렇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예전에 설명 들은 거 까먹어서 못 풀겠어요. 라든지, 아니면 선생님 이거 약간 변형돼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든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보를 자기가 저장을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풀려는 그런 방법밖에는 잘 구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힘들어도 초등심화에 도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힘들면 문제집 양을 줄이면 됩니다. 시중 심화 교재 중에서 문제를 골라서 오랫동안 풀게끔 하는 연습을 시켜도 됩니다. 다 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제 자체를 30분, 1시간 동안 고민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면서 자기가 주어진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연습들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을 시킨 제 자녀들 그리고 학생들, 이 학생들이 어느덧 중고등학생이 됐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개념 독학과 심화 연습들이 어떤 효과를 발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